Оңтүстік өңіріндегі туризм саласына оңтайлы мекеннің бірі тауының басына Нұх пайғамбардың кемесі қалған киеліде әулиелі Қазығұрт елі. Қазығұрттың басында кеме қалған ол әулие болмаса, неге қалған дегендейін, бұл аймақ кез келген адамды қызықтырары хақ. Көптеген елдер болмашыда жерлерін таудай қылып жарнамалайды, ал біздің елде киесімен де, тереңге тартқан тарихымен де таудай болып жатқан жерлер қаншама. Сондай жерлердің бірі осы аймақтағы Қазығұрт тауы. Нұх пайғамбарымыздың уақытысында бүкіл жер жүзін топан су басқаны туралы аңыз көпшілікке аян. Нұх пайғамбар Алланың қалауымен кемесіне күллі тіршілік атаулыны салып, Қазығұрт тауының басына қайырлаған деседі. Бұл жердегі кемеге ұқсас бейнетас пайғамбардың кемесінің белгісі. Нұх пайғамбар кеме тоқтаған жерге қазы құрып, Қазығұрт тауының атауы да осылай дүниеге келген екен. Топан судан кейінгі тіршіліктің осы тұстан басталатыны аңызға арқау болған. Асанқайға бабамыз жырлағандай, Қазығұрт Алланың мейірімі түсіп, шапағатын шашқан тау екен. Нұх пайғамбардың кемесі қалып, бар қасиет бойыңнан табылғандай тау екенсің. Жемісі көп.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탱그리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그리 신화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군 신화죠. 근데 이 단군 신화는 한국에서는 한웅하고 옥리에 대한 이야기밖에 모르지만은 사실 이 단군 신화는요,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존재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즉 탱글이라는 거는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신이란 개념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의 실체를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단군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여러 단군들, 즉 탱그리들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 살면서 통치했던 시절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카자흐에서 출판된 탱그리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그리고 소개하는 이 책은요, 주로 티베트와 파밀 고원의 탱그리 신화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참고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PPT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책 제목은 예제그 카자흐스탄 미프제르라 그래가지고 옛날 카자흐스탄의 신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요. 제가 전부 다 소개하지는 않고요. 이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 천지창조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홍수설화라고 하는데 그 홍수설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제목이 고대 카자흐스탄 신화, 예젤그 카자흐스탄 미프제르고요. 저자는 오른바의 콜레노비치 자나이다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출판사는 아루나고요. 이 오른쪽 밑에 보이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십니다. 이분은 현재 파블로다르 국립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재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웹사이트에도 사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계신 걸로 추정됩니다. 이분이 쓰신 홍수 신화를 제가 보고서 제가 다시 한국에서 소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썼던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처음에 나오는 홍수설화 있죠? 이 내용이 바로 아까 교수님이 썼던 내용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이거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홍수로 세상이 물로 둘러싸인 이래 7달 7일 7시간이 지난 후에 한 배가 카즈구르트 산에 도착했다. 선지자 누후는 탱그리에게 헤엄쳐 가면서 홍수에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많은 산들은 그 방주가 자신의 산으로 오기를 빌었다. 그러나 카즈구르트 산만은 그런 식으로 소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카즈구르트 산은 다른 산들보다 높아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탱그리는 겸손했던 오르다바스산, 크질센그르산, 예름타우산, 코이륵산, 앵크산, 바가나르산, 만사르산과 캉으락산은 도움을 주고 카즈구르트 산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처단하였다. 여기서 산을 인격화해서 묘사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이것은 산이 아니라 산 위에 피신해 있었던 사람들을 좀 더 이 산처럼 묘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중략하고요. 홍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새들을 날려보내서 마른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오직 제비만 녹색 장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제비는 카자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새가 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카즈구르트산에 배를 정박하고 거기서 사람들은 살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카자흐스탄은 춘분 축제, 나우르즈에는요, 그 봄처녀, 그 여자 여인의 모습을 인형처럼 조각한 다음에 그 제비를 들고 있는 그림이나 그 조각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는 행운을 물고 오는 새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이 홍수 때에 그 제비가 나뭇가지를 물고 왔기 때문에 생긴 그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요 왼쪽 위에 그림이 있죠?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생존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이죠. 그 노알 방주에서도 생존자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똑같이 8명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그 탱글이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차용돼 간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면 연대서는 이게 훨씬 앞서거든요. 한 10,000년 정도가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이야기고 이게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로 전승돼서 내려간 게 아닌가 현재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다른 거를 또 그 신화와 그 다음에 여러 역사적인 그 기록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때 차츰차츰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흥미로운 것은 여기 배선자입니다. 이 배선자가 보면요,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방주각자, 입구자, 그 다음 여덟 팔자입니다. 이 세 개로 조합이 되는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이 방주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입구는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친구, 식구라고 하죠.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입은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한자로 지금도 그렇지만 쓰일 때는. 그래서 이 방주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다는 이 글자가 배선자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분명히 홍수설화가 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8명. 그래서 이 홍수 때 8명이 탈출했다는 이 숫자까지도 일치하는 이 공통적인 내용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서부터 동쪽 끝으로 극동 지방인 한국 지역까지 광활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때 배가 정박했다는 카즈구르트산은요, 바로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대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그 산은 카자흐스탄 안에 있어요. 심켄트 근처에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란색 국경이 현재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게 보면은 여기 삼각형 보이죠? 제가 카즈구르트라고 한글로 썼는데 저기가 카즈구르트산이 있는 데고요.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제가 한글로 써놨죠? 아타메켄이라고. 이 아타메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카자흐스탄 수도의 이름이 알마타였습니다. 알마타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알마, 사과, 아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과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할아버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때는 원산지 또는 최초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마타라는 것은 최초의 사과의 원산지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식물도감 사전을 보면요, 사과가 최초로 재배되었던 지역은 바로 파미르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신화에 보면요, 여기에선 제가 소개하지 않지만은 바로 이덴 동산에서 사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죠. 근데 이게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타메켄에서 여기 얘기는 아타라는 것은 최초 또는 원산지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메켄은 카자흐로 땅입니다. 혹은 주소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타메켄은 최초의 땅. 이 최초의 땅이란 이름이 홍수 이후에 그 방주가 정박했다는 카즈구르트산 근처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홍수 때 이 카즈구르트산에 정박했던 사람들, 즉 생존자들이 물이 빠진 다음에 아타메켄이란 저 지역에 가서 정박해서, 즉 정착해서 살면서 생긴 지명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렇게 그 방주 기념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주 기념비가 있는 지역이 배가 정박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에는 그 지역에 배를
볼 수 있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 년이 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설령 정박했다 하더라도 뭐 다 부서지거나 사라져 없어졌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왜냐면 홍수설화는 뭐 여기 파미르뿐만 아니라 다른 아메리칸 대륙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홍수설화에 배가 정박했던 한 후보로서 카자흐스탄의 카즈흐스탄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탱그리 신화에서 괄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요, 이렇게 이 지역에 배가 정박했었다라는 기념 이런 여러 조형물이나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오어랑 해서 돌을 쌓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념을 하는 그런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이 카자흐스탄 그 뉴스에서 찍은 건데 카자흐스탄에는 그 봄이 되면 나우르즈라는 축제를 합니다. 나우르즈 축제는 춘분 축제예요. 밤과 낮의 그 길이가 같을 때 하는 축제인데 카즈구르트 산 근처에서 열렸던 축제를 TV에서 찍었던 그 TV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 그 어떤 현수막에 걸려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우르즈 카즈구르트단 바스타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우르즈는 카즈구르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냐하면은 투르크인들의 이 탱그리 신화에 의하면은 홍수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이 다시 최초의 정착지를 만들고 국가 그리고 마을 단위를 재건하면서 다시 첫 해에 그 춘분 축제가 열렸을 때 바로 카즈흐스탄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기 이 탱그리 신화 책에는요 재미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이 홍수설화 외에도 그 다른 뭐 인간의 창조라던가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전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그 다음에 그 폭풍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전멸했다가 다시 재건이 됐나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이러한 내용들은요 하나하나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